2년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2년 뒤에 공급량이 지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흑수저의 신 흑신입니다. 형님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도 저 흑신과 함께 부동산 공부로 불태우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전망을 해볼 건데요. 상담해 드릴 때는 저의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상세히 언급해 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장 전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으니까요. 연말 되면 신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1년 지나서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이 틀리잖아요. 하지만 틀리더라도 향후 부동산 전망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망을 해야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 복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 흑신이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했죠? 네, 그건 바로 금리와 공급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리와 공급을 분석하면 미래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전에는 부동산에 금리의 영향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실사용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3대 필수 재화 중 하나잖아요. 주식은 내가 당장 보유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줄면 우선 의료비, 식비부터 줄이고 주거비는 맨 나중에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장 소득이 준다고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가기도 힘들고요. 애들 학교, 학원 다 적응되어 있는데 주거지를 하급지로 확 옮길 수도 없는 것이죠. 특히 예전에는 전세에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전세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도 대출이 없는 전세가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지지선이 있었어요.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1억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 전세대출 한도를 2억으로 늘렸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5억까지 늘려줍니다. 예전 신혼부부들은 거의 단독주택의 단칸방이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전세대출이 시행되고 저금리 시대까지 오면서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게 2022년이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고 높아진 전세대출 이자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내려갔어요. 안 그래도 2020년 임대차 입법으로 인하여 전세가도 폭등한 상황이라 2022년 전세가 하락은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저번 달이었죠? 2023년 12월 미연준에서 처음으로 금리 하락에 대해 말을 했고 주식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최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요. 현재는 태영건설과 롯데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 태영건설 사건도 레고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PF 연쇄 부도가 나는 것을 막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매체에서 24년 6월 정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던데요. 미국이 금리를 정확히 언제 내릴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금리가 내려오는 시기가 아니고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금리라는 건 한번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갑니다. 금리의 방향성이 하락으로 정해졌기에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고 부동산의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인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국의 부동산 공급량 그래프입니다. 공급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건물이 준공할 때까지는 보통 2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규제가 강화되어서 이제는 3년 정도 걸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2022년 6월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물량이 급감했고요. 3년 뒤면 2025년 하반기부터 준공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2026년 입주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2027년은 올해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입주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준공 확정 물량은 2026년까지입니다. 후분양 등 집계에 반영 안 된 물량 등을 합쳐도 공급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물량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가슴이 두근두근, 바운스 엄청 뛰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분양 후 준공되는데 3년 걸린다고 했죠? 그런 2023년에 분양한 것은 2026년에 입주하죠. 그러니까 2026년 물량까지는 확정인 거예요. 그럼 2026년 물량 보세요. 저게 확정된 물량이라니까요.
2027년은 올해 분양을 많이 하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시공 능력 평가순위 16위인 태형건설은 물론 롯데건설도 워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PF 대출이 경색되어 있는데 올해 분양 물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2027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형님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된 게 부동산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태형건설이 부도났대? 어떡해. 부동산 망했다. 이렇게 호들갑 떨으셨죠? 그럼 완전 아마추어예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에코세대의 많은 인구로 당분간은 수요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PF 경색으로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호재죠. 정확히 말하면 단기적인 경제 충격으로 부동산 심리가 안 좋아져 가격이 주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다 정반합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죠. 하지만 대출금리를 제때 안 올려주면 버블은 더 많이 끼고 나중에 하락의 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금리를 올려서 거품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냥 저금리 상태로만 가면 나중에 하락장 오면 하락장의 기간도 길어지고 하락폭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1일1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태형건설 기사 났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어쨌든 정부가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하여 공적 자금을 투여할 것이고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또 공급되겠군. 그리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으니까 분양 물량이 줄어들겠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줄어서 당장 가격 하락은 되지만 3년 뒤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겠군. 이렇게 생각했다면 프로입니다. 흑서 탈출 공략집 1편부터 16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다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안 보신 분은 1편부터 정주행 궈 죄송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리이고 둘째는 공급량입니다. 금리는 단기적 요인이고 공급량이 아파트 사이클을 만드는 장기적 요인입니다. 여전히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가격 조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미연준이 금리를 진짜로 내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힘들어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공급량도 많기에 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과 단지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고점 확인하시고 신축 상급지는 정고점의 80%라면 구축은 정고점의 70%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급지 구축의 경우에는 정고점의 60%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전세 한 번 더 연장할까 매수할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동산 투자 12년 하는 동안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이유보다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많이 빠진 단지로 매수하세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일단 사면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을 보지 마시고 2년 뒤 가격을 보시길 바래요. 2년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2년 뒤에 공급량이 지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새해를 맞아 흑신이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금리 고점에서는 시세 차익형인 주거부동산보다는 수익형인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게 유리한 게 맞는데요. 형님들 제 스타일 아시죠? 온라인 시장이 지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옥석을 잘 가리셔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 자산을 잘 세팅한 다음에도 안 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아파트 두 채 세팅해놨다고 상업용 부동산 구매하는 건 어떤지 상담 요청하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경기도 상급지 신축인데도 정고점 가격의 70%인 아파트 있어요. 그렇게 수요 많은 아파트로 갈아타실 생각을 해야지 소액으로 또 짤짤이 상업용 부동산 하진 마세요. 제가 연초를 맞이하여 또 강조합니다. 사면 안 되는 부동산들입니다. 지신분, 전생 타도 인생의 지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생을 타도합시다. 아오지 분초, 아오지 탄강 시계바늘에는 분초가 없다. 꼭 외우시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잃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육아하느냐, 회사 다니랴, 장사하랴, 공부하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피곤하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흑수저들이여 불타오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집값이 내릴까요? 오를까요?
오늘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집값 전망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사조약이 1905년에 있었으니까요. 120년이 지난 을사년이 2025년인 것이죠. 을사의 뜻은 푸른 뱀이란 뜻이래요. 뱀은 똑똑하고 현명하다는데요. 오늘은 제가 뱀처럼 현명하게 2025년 부동산 가격이 내릴지 오를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고요.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자산이란 건 상황이 불확실할 때가 가장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자산의 불리한 결정이던 아니던 확실히 결정이 나야만 그 결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매매 심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매도하시려는 분은 지금 분위기에서 매도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하죠. 더더욱 매수를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하려는 분보다 매수하려는 분이 적기 때문에 시세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세가 약세로 흘러가니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집 마련을 미루셔야 할까요? 매수하냐 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이 중요한 건데요. 향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는 것이고요. 향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속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경제의 한 부분이죠. 그럼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죠. 그런데 현대 경제는 사회, 문화, 정치, 세계 흐름에 밀접히 관여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을 알려면 5만 가지 모든 현상을 다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한 가지 분야도 알까 말까인데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만 가지고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건 집값이니까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수백 가지이지만 다른 건 다 제끼고 핵심 요소만 보셔야 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요.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말이 정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회사 매출의 80%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 20% 상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20% 사람들이 그 회사의 80%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옷장 안에 20% 옷을 우리는 대부분 입죠. 휴대폰 안에 20% 어플만을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단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2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20%이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예요. 그럼 집값에 영향을 주는 수백 가지 원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고요. 특정 몇 가지 요소가 집 가격의 대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100명 중 80명이 이 영상 보시다가 뒤로 가기 눌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 남은 20명이고요. 파레토의 법칙을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남은 20명의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20%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남은 20%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 버실 거예요. 자, 그럼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압구정 부동산 소장님?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급매로 90억짜리가 나왔으니까 가계약금 입금하라고요? 시세보다 10억이나 싸다고요? 빨리 계좌번호 주세요. 얼마 입금하면 돼요? 입금가가 얼마인데요? 입금가 큰 거 한 장 쏘라고요? 입금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소급매라 어쩔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입금가 큰 거 한 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금가 진행 시켜! 그렇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입금가입니다. 첫째, 입주물량. 둘째, 금리. 셋째, 가격. 죄송합니다.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걔 노잼이었죠? 개그 다시 짤까? 망한 것 같은데. 강남역 새신학원 때는 반응 좋았는데 이번에 망한 것 같다. 이따가 다른 개그로 만회해봐야겠다. 흙수저의 신. 그럼 지금부터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입금가 순서대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집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이유는 집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향후 개발이 많고 좋아질 지역이어도 당장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빈집으로 두지는 않잖아요. 내가 실입주하지 않으면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월세 가격이 우선 내려가고요. 그럼 내려간 전세 가격만큼 매매 가격도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화인 거예요. 이 말은 입지 독점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 빵이 부족해요. 그럼 대전 성심당에서 빵 만들어다가 광주에 빵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집이 부족해요. 그럼 대전에서 집 만들어다가 광주에 갖다 줄 수 있나요? 이 단순한 원리가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형님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베란다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창문 여셨죠? 뭐가 보이세요? 만약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논과 들이 보인다? 그럼 당장 그 집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논과 밭에는 결국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오면 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 대전 둔산동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5년 뒤 둔산동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요가 늘겠죠.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린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서울 핵심지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말이에요. 빵구예요.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서울 전월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서울 핵심지인 강남의 전세 가격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지 예의주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면 전세 가격은 완전 똥깍됩니다. 2018년 경기도 신도시들 한창 입주할 때 신도시 아파트 34평을 1억 5천만 원 주면 전세 구할 수 있었어요. 그 1억 5천만 원 전세 가격이 요즘 5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인이분들 함부로 분양권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분양권 도사예요. 입주장 안 겪어봤죠? 입주장 시작하면 떡락하는 전세가 보면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둔촌주공은 입주장 펼쳐져도 전세 가격이 단단하다고요? 형님들 둔촌주공 가지고 계세요? 수요 넘쳐나는 둔촌주공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상한 지방 소도시 분양권 짤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방 소도시 분양권 짤짤이 다 해봤어요. 2018년 말에 헬리오시티 입주했을 때 33평이 전세 가격이 5억대까지 밀렸었어요. 2018년, 19년 그때는 서울에도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요. 경기도와 인천에도 역대급 입주장이 펼쳐지던 때였어요. 2018년에 경기도는 역전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었어요. 형님들 생각하실 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폭등장 속에서도 역전세가 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 그 주변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전세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실거주 의무 3년이 있으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영향도 있고요. 현재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기도 하고요. 수도권은 하나예요.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흙수저의 신. 집값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가 입주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첫 번째 요소 이야기가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건너뛰고 맨 뒤에 가서 결론 부분만 보고 계시는데요. 진짜 형님들
왜 그러세요?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라고요. 결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꼰대 소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국의 입주 물량 그래프고요. 2025년부터 전국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죠. 이건 서울, 경기, 인천 입주 물량 그래프인데요. 공급 물량이 매우 적죠. 이건 서울 입주 물량이에요. 26년, 27년, 28년 입주 물량 보세요. 제 잘생긴 얼굴 보지 마시고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와, 핵소름 돋지 않나요? 과거 입주 물량 보세요. 서울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은 적이 있었나요? 서울 집 가시신 분들 이래도 매도하실 거예요? 요즘 부동산 하락 유튜브 영상들만 조회수 폭발하고 저같이 집값 상승한다는 소수 의견은 개무시되고 있는데요. 서울 집 가지신 분들은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세요. 전 서울 아파트 가격 예측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수도권이 역대급 공급 부족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그럼 집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울산, 부산, 대구예요. 특히 울산과 부산은 공급 부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울산과 부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다주택 규제로 인하여 똘똘한 한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지방 광역시에서는 핵심지만 매수하셔야 합니다. 흑수저의 신. 다음은 집값 결정 요소 세 가지인 입금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금리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집값에는 금리 영향이 적었어요. 입주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전세 대출이 최초 시행되었고요. 우선 서민들 위주로 전세 대출 해주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전세 대출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살 때는 집값에 70% 대출해주잖아요. 그런데 집가격 올라서 부동산 규제 시작하면 집값에 40% 대출해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억 넘으면 집에 0% 대출해줬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할 때도 전세 대출은 전세금의 80% 대출을 해줬어요. 전세는 서민들이 산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전세 대출은 정부가 규제하기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번에도 전세 대출 규제하려다가 민원이 들끓으니까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는 안 한다고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값의 절반이 전세 가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10억짜리 집의 전세 가격은 5억이에요. 근데 전세 대출은 전세 가격의 80%인 4억을 대출해 준단 말이죠. 그럼 내 돈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전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요. 그럼 전세 대출 4억 받아서 내 돈 1억 보태서 5억 살던 전세입자들이요. 이자 못 버티고 5억 전세집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쳐다도 보지 않던 빌라까지 가게 됩니다. 원래 공실도 있었던 빌라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아파트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왕창 받아서 집 매수한 사람도 이자 늘어서 못 버티고 매도하는데요.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니 매물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전세 대출이 없었을 때는 금리가 올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전세 대출을 80%까지 해주는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전세 가격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럼 바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라는 부동산 상품이 금융 상품이 된 것입니다. 금융 상품이니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금리를 유심히 봐야 해요. 금리라는 건 방향성이 있어요. 상승으로 정해지면 계속 상승하고요. 하락으로 정해지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폭락했죠? 네, 그건 미국이 2022년 급격히 그리고 엄청 많이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그동안 보지 못한 속도와 강도로 금리를 올리니 전세라는 금융상품이 버티질 못했던 것이죠. 저랑 같이 10년 이상 같이 투자한 부동산 동료분들이 그때 많이 망하셨어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나랑 많이 가셨습니다. 주택도 금리의 타격이 큰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이 망하셨습니다. 2011년에 저랑 같이 경매학원 다녔던 친한 형님이 제게 법인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사라고 정말 많이 권하셨는데요. 전 끝까지 법인도 안 만들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매수 안 했고요. 말이 지식산업센터지 저 부동산 투자하는 내내 그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을 멋들어지게 지식산업센터라고 바꾸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떤 지역을 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때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을 사지 않아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신도시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애들 데리고 홈플러스 가서 장 봤어요. 홈플러스 가서 푸드코트에서 밥 사 먹고요. 홈플러스 안에 키즈카페도 갔고요. 하다못해 홈플러스 안 소아과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홈플러스 가나요? 쿠팡 쓰잖아요. 홈플러스 푸드코트 가시나요?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가를 끝도 없이 짓고 있죠? 제가 23년 10월 16일에 흑세어 탈출 공략심 10편 이런 부동산 사면 인생 조진다 신도시 상가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가들이 넘쳐나는데 또다시 상가들을 많이 분양하는지 썰 풀어드렸어요.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 공급 많이 되면 경기도 전세 가격 떨어지고요. 경기도 전세 떨어지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가 많이 지어져도 핵심 상권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변에 상가가 많이 들어오면 노른자 상가의 1층 코너 상가여도 월세 가격이 결국 떨어져요. 원래는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석이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이젠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 같은 부동산 고인물들이나 그렇게 투자했죠. 저도 경매학원 다니면서 상가들 경매 투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때기가 변했다고요. 상가 수요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상가를 주구 장창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고요. 집이 모질한데 집은 안 짓고 상가만 짓고 있다고요. 누울 곳을 보고 누우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상가까지 왔죠? 아, 맞다. 금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대출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예전처럼 매매가의 하방 지지를 못 해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해요. 미국 금리 그래프 보세요. 금리는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면 계속 내리죠. 미국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죠. 한국이야 당연히 미국 금리에 따라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내리면 안 되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든요. 금리 내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요즘 경기 진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또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는 총재가 2024년에 집가격 폭등하니까 금리를 못 내리다가 나중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거 실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집가격 상승 막으려다가 금리 제때 인하 못해서 한국 경제 나락가게 생겼다고요. 그럼 현재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많이 못 내려요. 그래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요. 경기를 살려야 하니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요. 경기 살리는데 뭐가 직방이죠? 그렇죠. 바로 부동산 건설업이죠. 미국이 세계 대공황을 무엇으로 돌파했죠? 네, 케인즈 이론대로 정부가 빚을 내서 수많은 토목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토지 조성할 때 수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땅 위에 각종 지작물 철거하고요. 땅만 고르게 편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땅 밑에 수도, 가스, 소방, 통신 등 각종 시설물들을 매립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 지어야 하고요. 엄청난 인부들과 각종 시멘트, 철근 등 제조업체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건물 막 짓나요? 각종 설계회사에서 도면 그려야죠. 각종 안전검사 업체에서 검사해야죠. 집 지으면 가전, 가구, 인테리어 업체도 먹고 살고요. 이제 경기가 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집값 상승을 막던 정부는 오히려 속으로는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 분양 잘 되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이 하락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각종 토목 건설 사업을 할 거예요. 흑수저의 신. 집값을 결정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가격입니다. 제가 집값의 최고 악재는 가격이 오른 거라 했고요. 최고의 호재는 가격이 내린 것이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는 경기도의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2022년 1월을 100이라고 정하고 그린 그래프인데요. 지난 사이클에서 최고점이 2008년 8월에 65.3이었고요. 2013년 9월 58.7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드디어 경기도 집가격은 반등을 합니다. 그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집값이 10% 떨어집니다. 뭔가 이상하시죠? 최고 가격에서 최저 가격이 단 10%밖에 안 떨어지다니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의 총평균이에요. 상승장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가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상급지 아파트와 하급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번 2022년 미국 금리 상승 때는 어땠을까요? 2022년 6월 경기도의 최고점은 100.04였고요. 23년 7월 86.02 최저점이었습니다. 1년 동안 14% 가격이 빠졌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는 5년 동안 10%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때는 1년 동안 14% 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건가요? 형님들, 그래프 한번 다시 보세요. 2023년 7월 바닥 찍고 지금 거의 그대로잖아요. 아닌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2023년부터 가격이 많이 반등했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집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형님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기 많은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어도 전체 평균 내면 가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많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천 그래프도 보여드릴게요. 경기도랑 똑같죠? 반등은커녕 심정지 되었죠? 그런데도 여기서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 하락폭이 미미하다고요. 충분히 떨어진 상태예요. 서울은 다르다고요? 이 서울 그래프 보세요. 확실히 서울은 다르죠. 끝부분에 꼬리를 치켜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전고점 가려면 아직 멀었죠. 또 헛똑똑이 좀 소환시켜 볼게요. 흑신이 멍충아, 너가 서울 집값 보긴 했냐? 둔촌주공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아냐? 마용성 집값 보고 말하는 거냐? 전고점 회복이 아니라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갔다. 그런데 무슨 가격이 얼마 안 올랐다는 거냐? 형님들 자꾸 이러시게요? 자꾸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만 보지 마시라고요. 저도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는 이미 21년 전고점 뚫고 올라간 거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인천 집은 22년 폭락한 가격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양극화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라고요. 대세 상승장이 오면요. 현재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은 조금 오르고요. 그동안 가격이 못 올랐던 하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쭉 오른다고요. 그게 바로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매매지수 그래프 보세요. 2013년에 반등을 시작해서요. 2019년까지 찔끔찔끔 가격이 올라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거는 뭐예요? 구독자 수십만 명 넘는 하락론 유튜버들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 이야기만 믿고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미리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두고 길목을 지키세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를지 저는 몰라요. 앞으로 오른다는 것만 안다고요. 제가 언제부터 정확히 오릅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저도 모른다니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대세 상승이 올지 몰라요. 제가 부동산 투자로는 큰 부자 못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했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자본주의에서는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통화량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초록색 화살표 보시면 2022년에 통화량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현재 통화량과 집 가격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서울 공급량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프도 보면 뭔가 쎄하시죠? 사업을 해서 대박 나던 코인 투자를 해서 대박 나던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사람은 돈을 많이 벌수록 현물 자산인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입주 물량은 줄고 있고요.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요. 가격은 여전히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는 사지 말라고 제가 23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급지 사지 마시고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중급지 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급지 집 가격마저 폭등해 버리면 그때 가서 또 벼락거지 됐다고 하면서 집 추격 매수하실 거죠. 형님들이 2021년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실 거잖아요. 진짜 이번에 말하면 5만 번째 말씀드리는 거라 더 이상 말하기 싫은데요.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야 잘 사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요. 하락할 때는 찔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 아파트가 다시 매수세가 붙어서 고객노노의 실거래가가 한 개라도 높이 찍히면 그때 집주인분들이 그 가격 보고 매물 다 걷어들인다고요.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지금 사도 되냐고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23년 초에 서울 집값 바닥이라고 했죠. 왜 안 사셨어요? 24년 초에 제가 서울 집값 저평가라고 했죠. 왜 안 사셨어요? 24년 6월 서울 폭등하니까 왜 그제서야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살 때 사세요. 남들 살 때는 팔 때인 거고요. 남들 팔 때는 살 때인 거고요. 남들이랑 거꾸로 하세요. 제가 오늘 파레토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80% 일반 대중이 하는 대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대부분이 하는 건 돈이 안 되죠. 애초에 대부분이 하는 방식에서는 수익이 날 수 없다고요. 2025년에는 강동구에도 입주 물량이 많고요. 동대문구에도 많고요. 광명에도 많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가격이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럼 2026년은요? 2027년은요? 2028년은요? 제가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또다시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2030년 돼서 지금이라도 집 살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죠. 지금 집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잘 사신 거라고요. 내가 집 산 다음에 가격이 바로 오르면 늦게 산 거라니까요. 2025년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2년 뒤인 2027년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입 아파. 이젠 그만 말할래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입금가입니다. 첫째 입주 물량, 둘째 금리, 셋째 가격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제가 두 문자 만들려고 억지로 만든 단어가 아닌 게 아니라가 아니고 아닌 게 아니고요. 강남역 새신학원 같은 파괴력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 입지 평가 핵심 요소인 강남역 새신학원도 중요한 순서대로 적은 거잖아요. 강남역 새신학원이 궁금하신 분은 24년 11월 6일에 올려드렸던 떡상하는 아파트 고르는 6가지 방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인 입금가만 생각하시면 향후 집값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입주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집값의 80%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명예퇴직을 많이 시킨다든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건 나머지 20%입니다. 단순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입금가 3개 요소가 집값의 80%를 결정합니다. 형님들은 똑똑하시니까 제가 뭐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형님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어요. 힘든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늘 할 거 묵묵히 하시고 하루하루 버티세요. 잘할 필요도 없고요. 잘 해낼 필요도 없어요.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버틴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민첩하고 머리 잘 쓰고 행동 빠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한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요. 정직하고 착하게 묵묵히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시국이 정신 없어도요.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요. 출근하고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쭈그리고 있다가요. 퇴근해서 부업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하루하루 내 실력을 꾸준히 쌓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바닥에서 이제 15년 차예요. 반짝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정말 많이 봤어요. 다들 한순간은 열심히 해요. 하지만 5년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리고 10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5년 하는 사람은 저같이 남들 부동산 상담해주는 경지에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서 수돗물로 배채웠던 형님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부동산 공부는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조금씩 오래 하는 게 실력이 많이 늘어요. 부동산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수저 모여라 카페 오셔서 매일 공부 인증사진 올리세요. 저 카페 운영한다고 1원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인증을 해야 공부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필사 매일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매일 퇴근해서 도서관 가서 공부 인증사 올리거든요. 그럼 오늘도 구독자 7천짜리 편방 학고 유튜브 영상 봐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독자도 안 느는데 유튜브 때려칠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저도 킵고잉 할 거니까 형님들도 킵고잉 해주세요. 흑서들이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입금가 잘 따져보고 내 집 마련해서 헐헐 날아오르리. 다음에 봐요. 안녕. 파이팅.